얼마 전에 지난주에 정비법 이론을 하고 오늘 정리하니까 좀 낫잖아요. 이제 조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귀 들리고 그러죠? 그리고 흐름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2달 뒤에 또 보면 안 되고 이따 저녁에 복습을 한번 더 해야 돼요. 좀만 고통스러우면 되니까. 그리고 시작한 김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예를 들어서 98페이지 99페이지 보면은 100페이지 얘들 빈칸들 있죠. 그냥 복습한다 공부한다 그러지 말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있자 저녁에 연필 가지고 문장 읽으면서 빈칸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서 펼쳐놓고 이렇게 기억 안 나면 읽어 보고 또 쓰고, 그리고 전체 문장 이렇게 줄 쳐보고. 그럼요. 중간에 저 객관식에서 틀리게 장난치는 부분만 빈칸 만들어 놓은 거 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 다음에 제일 쉬운 106페이지에 건축법 들어가요. 얘가 제일 쉽지. 일단은 정비법, 개발법은 지문이 길게 케이스로 나오지만 건축법은 일단 지문이 짧잖아요. 건축법 지문이 짧으니까 단순 암기로 딱딱딱 나오고 또 반복 딱 하면 답이 보이는 거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축물 아니에요? 자, 건축물 의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란 이렇게 나오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된 시설들 쭉 해고, 이건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그러죠? 자, 아니 줄칠 것도 없어. 이런 거는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등등 각종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적용 대상인 거 찾아라 할 때 내다 이제는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이라고 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건축물의 용도 중에 단독주택은 종류 몇 가지? 그러죠. 4가지. 공동주택도 몇 가지? 4가지. 자,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 그 다음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 그 다음 그렇지, 공관. 이렇게. 자, 이때 다중주택 있죠. 아유, 이제는 토킹 어바웃 돼야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여러 번 버전을 하면 장기적으로 거기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취사 아이가 안 되고 샤워는 되고, 연면적 얼마 이하 330, 층수 3층 이하 333, 다중. 요 요건 다 갖추는 거예요.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실별로 욕실은 되지만 취사는 안 됨.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로 지을 것. 이렇게.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660 넘어가면 안 되고요. 19세대 이하로 지음.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 아파트, 그 다음 연립주택, 그 다음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일 때 아파트로 분류. 연립 다세대 주택은 둘 다 4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됐지 뭘. 그럼 이따 용도는. 그러고 난 다음에 106페이지 오른쪽에 핵심 체크 있나요? 그거 이제 쫙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개수지 꼬우듯이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이 정도 읽어야 돼요. 일일이 수업 시간에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읽어보라고 딱 뽑아서 엑기스를 뽑아서 상차를 놨으니까 먹는 건 여러분들이 먹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있지요. 또 잊어먹었지요. 안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잖아요. 자, 또 외우는 거야, 그러면.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있지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운수기, 뻗어버린 종합병원. 원래 이제 순서가 다른데 이제 외우기 좋게 내가 위치 바꿔놓은 거예요. 문종이, 판운수기 딱 나오게끔. 문화재배, 종교, 판매, 운수, 여객용, 숙박, 관광 숙박, 종합병원 있죠. 야들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이면 5천. 그러면서 문화집회 옆에 동식물은 뭐하고? 그렇지. 5천 넘어도 야는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야. 그죠? 문종이, 판운수기 나란히 뻗어서 종합병원 5천 이상, 16층 이상이거나. 그러면 야들은 뭘로 분류?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지 있나요? 그 잡다하게 많은데 여러분요, 대지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나오면 원칙으로 대장에 등록은 돼야 돼요. 여러분 대장에, 토지 대장에 올릴 때 무슨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요? 법적 근거 무슨 법? 공법? 공시법? 그거는 과목 이름 아니니?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 같은데?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법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12개씩 나오나요? 24개. 그러죠? 아이고, 그것도 12개나. 등기법 12개 나오네? 근데 등기법 그 해봐야 우리 일장 양보다 법조문 더 적은데. 우리 국토법 12개 나오잖아요. 거기서만. 절반이네. 등기는 대장 이후의 개념이죠. 대장에 먼저 올라가야 등기부가 개설이 되니까. 등기부터 하고 대장 만드나? 그렇죠. 그런 법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장에 등록된 땅이어야 해. 근데 하다하다 이걸 건축법에 따라 등록된이라고 내는 거예요. 미친 거죠. 자, 등록할 때 무슨 법에 따라?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 줄 치는 거 아니요. 뭐들러 줄 쳐요. 그냥 그 법이라는 거 알면 돼요. 등록된, 등록은 한 개의 필지 단위로 등록하죠.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2 이상의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요것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 필지 할 때 원래 개개인별로 알아서 여러 필지 위에 건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 경우 얘가 소사동, 얘가 역곡동이에요. 자, 이렇게 딱 내 땅이 소사동이 27번지, 역곡동 15번이 땅인데 100평 100평 이건 나의 것이요. A. 2 필지를 하나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는데요? 또 그래, 행정구역 이런 말 하지 말고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소유자 같으면 합병 안 해도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건물 딱 지으면 건축물 대지는 2개 필지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이런 경우 여러 필지지. 그 다음에 역곡동 땅인데 15, 16, 17 세 필지, 15번지까지는 12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됐고 나머지 2400분의 등록, 축척 등록됐어. 축척이 달라도 합병 못하죠? 합병 못하지 그럼. 그런데 합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집안이 연속하지 않을 때도 그러죠. 그런데 소유자가 달라가지고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달라서 합병을 못할 때는 합병도 못하지만 건물도 지으면 안 된다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란 말 나왔죠.
한 필지든 두 필지든 산이나 임야 있죠, 임야 농지를 일부만을 대지로 쓰겠다고 전용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한 필지든 두 필지든 일부만을 개발행위 허가, 전용 허가, 형질 변경 허가 받아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건축법상 대지는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해야 되지만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하고 하나 이상의 필지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 돼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108페이지 공작물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 나왔고 대지 나왔잖아요. 이 대지에 공작물 설치한다 그럴 때 얘는 또 공부 방법이 공작물의 종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축조 신고할 때 몇 미터 넘는 거냐 그것만 외우면 되거든. 옹벽 담장 나오면 몇 미터 넘을 때 광고판 광고탑은 뭔가 떠오르잖아 머릿속에.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는 5미터, 굴뚝, 장식탑, 철탑, 기념탑 다 6미터 넘을 때,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외벽이 없는 8미터 이하일 때만, 고가 수조 8미터 넘는 거 이상이 아니고 고가 수조 8미터 넘는 거 설치할 때 축조 신고해요.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는 거 설치할 때 축조 신고한다. 줄 치워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낫지 않아요? 줄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줄로서 선자는 흥한 자 줄로 망한단 말도 있고 자꾸 자꾸 줄 치고 이래 사서 그 지하 대표 박스에 그 맨 밑에 바닥 면적 얼마 넘는 것? 넘는 거일 때 요 이하는 축조 신고 안 해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은 몇 가지가 있다? 5개가 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렇지. 그럼 뭐 이제 건축법도 이제 오늘 이후에 목차가 떠올라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 우리? 건축물, 대지, 공작물. 그렇지.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있고, 그러죠? 건축물에 대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게 또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적용 대상 물, 적용 대상 행위.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에서만 시험 내고, 대수선에서만 내고,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에서만 시험 낸다니까요. 자, 건축에는 빈 대지에 뚝딱 새로 하나 짓는 걸 신축, 기존 건축물의 높이, 연면적, 층수 등을 늘리는 걸 그러지요. 증축. 그 다음에 요 개축하고 재축 있죠. 요거 이제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해 가지고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짓는 걸 뭐라고요? 재축. 철거후 하면 개축. 개축, 재축하면서 기존 용도하고 다르거나 규모 큰 거 지으면 신축.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에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 주요 구조부는 어떤 게 있다고요? 뭐 손대면 툭 하고 나와줘야지. 내기, 바보, 지주. 내가 뭐요? 대대리면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하여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럼 비, 내력벽, 기둥, 사이기둥, 바닥, 최하층 바닥, 보, 작은 보, 대들 보니까 지붕틀, 주계단 하니까 외부계단, 처마,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건축은 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레벨에서 시험 나와요.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전은 주의할 점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고 해체 안 하고 동일한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요? 건축.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9페이지에 대수선 있지요? 대수선. 야, 이거는 또 대수선은 요거는 박스를 봐야 되니까 제 혼자 이렇게 쭉 달릴 수도 있지만 달리면 또 이게 또 스타일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야들은 쉽게 나오는데 야는 그 지문을 5개 던질 수도 있고 지문 하나 뽑아서 알딸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자, 박스 보세요. 내력벽을, 자, 거기 정설 동그라미 하고 해체 동그라미 하고 그 벽 면적을 얼마 이상으로 30점 이상 수선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열거하고 있잖아요. 박스 안에 이거를 대수선이라 한다 해놓고 이건 이제 허가나 신고하라는 얘기거든. 기둥, 보, 지붕틀 똑같이 정설하거나 뭐 할 때 해체, 그 옆에 몇 개,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한다. 허가 신고하라 이 얘기거든. 자, 대수선의 유형을 던져놨잖아요. 그 지어 시험에 기둥을 2개를 정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러면 OX 숱한 나날 동안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비명을 질려도 좀만 시간 지나면 X라고 해서 염장을 지르고 이러십니다요. 그래야 이거 X요 O요? O요. 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정설하거나 해체한단 말이 있고, 그죠? 수선한단 말도 있고, 변경한단 말도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수리만 하고 바꾸는 거고, 날려버리고 완전히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설 해체 쪽에는 내력벽 얼마 이상? 기둥 몇 개? 없다는 얘기는 내력벽을 1제곱미터라도 기둥을, 지붕틀을, 대들보를 1개만이라도 정설하거나 해체하려면 대수선 허가 받으라 이 얘기요. 근데 수선 변경을 갔더니 내력벽 얼마 이상 할 때만 30. 내력벽은 3개가 아니고 내력벽은 벽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야, 여러분들 대단. 오늘 같은 날에 올 줄은 몰라. 난 가끔가다 뭔 생각, 요새 학생들 되게 대견하고 대단한 생각 드는 게, 솔직히 처음에 하고 났을 때는 이 많은 걸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죠. 이런 많은 걸 처음 배울 때 2달 동안은 하루에 골백 번씩 내가 계속 할까 때려칠까 고민만 했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참고 견디고 오늘 여름철에 오니까 대답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제 좀 맑게 알아듣잖아요. 이제 외워지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참고 견디는 거지, 중간에 자꾸 좌절하고 팍팍 안 올라온다고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구나. 이럴 때가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때 긍정적 마인드를 집어넣고 이제 좀만 나 고생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만. 여기에 내력벽을 정설하거나 해체한단 말이죠. 이때는 내력벽을 면적 얼마 하든 기둥, 보, 지붕틀을 몇 개를 하든 관계없이 대수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럼 기둥을 2개를 정설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지? 2개를 해체하는 건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근데 요 수리하고 변경할 때는 내력벽은 얼마 이상 할 때만 3개가 아니고 30제곱미터, 3개 30 섞여가지고 3개 뭐 하고 막 30, 벽은 30제곱미터 면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 이상 할 때만. 그런 게 이제 봐요. 기둥을 2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러면 X지. 이제 그러죠? 글씨가 달리 보여. 이제 그럴 때가 온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방화벽, 방화구력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나오죠. 얘들은 정설 해체뿐 아니고 수선 변경조차도 면적 관계없이 대수선 허가를 다 받는 거예요. 방화벽, 주계단 관련된 거는 무조건 여기다가 아마 30제곱미터 뭐 계단 3개 이상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를 바꾸는 것도 대수선. 어디에서? 경관지구. 여기 미관지구였다가 경관으로 바꾼 거거든.
자, 이제 그 다음 오른쪽에 여러분이 참으로 좋아하는 용도 변경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알다시피 어렵고 복잡할수록 내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싫어하는 이러면 진짜 싫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도 변경 좋아하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 해서 대가리가 쭉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30초 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어느 놈이 어느 군에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돼서 그래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군인지부터 외워야 돼요. 대가리만 외우면 안 되고. 자, 칠판 안 보고요. 제일 먼저 무슨 군? 아, 진짜로 여러분 이 앞에 카메라 이런 게 없으니까 뒤통수도 잘 안 찍히고 뭐 하니까 그냥 진짜 아랫배 힘주고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낮은 목소리지만 왜 힘이 실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이렇게. 여러분 애들 미운 고모 왔을 때 그 표정으로 신우 와서 지금 3일째 개기고 있잖아요. 그때 본심을 표시하면 돼요. 신우 3일째 하면서 나갔다가 오면 지 오빠한테 속닥거려서 뭔 짓 하는 거 있는 그런 장면 봤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을 신우가 와가지고 잠깐 장에 갔다 내가 뭐라고 속닥했는지 남편 얼굴이 안 좋아. 돈 달라 했겠지. 그래서 속닥 가져갈 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시설 군. 자, 이제 뭐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요? 그렇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여기 들어가.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두 개라도 주차,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정비공장 이런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난용도로 변경된다 그러면 다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군? 그렇지. 산업 등 시설군. 자, 여기는 산업화를 할 때는 공장부터 짓는다. 그러면서 쫙 연결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장. 그 다음 창고시설이라 해주세요. 창고라 하지 말고.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거 창고 갖다 놓으려면 뭘 통해서? 운수시설. 그 다음 공장은 위험하다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에서 오폐수 나온다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한 공장 이러다가 졸면 죽어버려. 장례 치른다고 장례시설. 장례 끝나고 하는 데가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봉안당. 외워지죠 이제? 그러지. 그 다음 무슨 군? 전기 통신시설군. 이건 방발이 방송통신시설하고 발전시설. 그 다음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 여기는 어떤 거 포함돼요? 같은 문시로 문종위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단어가 안 떠. 관광만 하고 있네요.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 무슨 군? 영업시설군. 얘는 팔러 댕긴다고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가 뭐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주택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 교, 노, 수, 이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야행장시설. 걸린 생활시설군. 야는 뭐 깔끔하게 막 이렇게. 그 다음 무슨 군?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은 교정 및 군사시설. 이렇게.
그 밖의 시설군 해서 동식물원이 아니고 관련 시설. 동식물원은 1, 2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축사, 도축장, 도계장, 온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위에 게 밑으로 거서의 변경은 뭐하고 신고 이렇게. 위로 가는 것은 허가받고. 그렇지. 그러면 같은 군 안에서 변경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때는 허가 신고 안 하지. 건축물 대장의 표시를 바꿔주세요만 신청하면 돼요. 대장 표시 변경 신청. 근데 요 29가지 저거들끼리 변경 있죠. 요 안에서 그거는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얼마 이상일 때? 100.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일 때는 건축사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요. 자, 그럼 뒤집어서 아니야 또 연필 또 왜 잡고 그래요? 자, 가만있어 봐. 대화 좀 하게요. 자,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면적 얼마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할 때 건축사가 설계하고 공사하라 그러면 용도 변경 면적이 500 이상 대규모로 큰 규모로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일 때 건축사가 설계하고 공사해야 돼요. 500 이상. 이거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용도를 바꾼다. 서울시에 가요? 양천구에 가요? 왜요? 왠지 그 사람한테 가서 안 될 것 같죠? 저 높으신 분이라 양천구청은 만만한 것 같고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지. 서울시장이요? 구청장이요? 서울시장은 허가권은 없어요? 있긴 하지.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러죠? 그렇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서 A광역시 B구에서 이렇게 케이스 나온단 말이야. 그래 놓고 문제를 낼 때 용도 변경 A광역시 B구에서 의료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할 때는 A광역시장에게 용도 변경 허가받아야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맞는데 구청장한테 가야지. 구청장한테 가야 돼. 알았죠? 특별시 광역시 가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구청장한테. 이게 용도 변경.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드디어 110페이지 오른쪽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나오나요? 그 외에 우리 전면 적용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동 또는 어디까지? 업. 섬지역은 인구가 500인 이상이면 모든 건축법 다 적용한다 하는 거 풍문으로 들어는 봤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많은 양을 한다는 걸 식구들이 알을까 모를까? 몰라. 같이 해본 식구 있을 때만 알아주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학교 가면 식구들 한 사람 또 보내요. 그래야 학원도 잘 돌아가. 분들은 할인도 많이 해주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니까 또 존경 엄청 합니다. 진짜로. 애들 아빠 보내봐봐요. 난리 나지. 야간이라도. 자, 전면 적용 이런 거 이제 예전에 이제 단순 암기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응용을 하게끔. 도시지역 있죠?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는 건축법을 다 적용 안 해요. 관리지역이라도 뭘로 묶이면?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또 건축법 다 적용해요.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안 된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내거든. 그럼 도시 아니잖아요. 그럼 건축법 일부를 빼주거든. 그런데 관리지역인데 동 또는 주소가 없다니까지 왔어. 건축법 적용 다 받습니다. 또 관리지역이라도. 섬지역인데 인구가 얼마 이상? 이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케이스 문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지역도 아니다. 지구단위 안 묶였다. 동업도 아니다. 섬인데 500이나 아니라 섬에 한 100명 정도 그래서 마파도 같은 섬 있잖아요.
할매 4명 사는 섬 그런 조그만 이런 동업이 아닌 이런 시골에서는 건축법 전부 다 적용 안 하고 일부를 빼줘요. 그걸 물어본다. 그게 아닌 걸로 할 때 그거 이제 왜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거 2개, 방화지구 대지분할 금지, 방화지구 대지분할 금지 그 6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적용 대상 지역에서 전면 적용 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 또는 막 그냥 동 또는 읍지역, 섬지역은 500인 막 입에서 두두둑 나와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건축법 문제는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다다다닥 풀고 넘어가야 돼요. 섬은 얼마 이상? 500인. 그러면 건축법이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밖에 기타 지역이 있죠. 도시도 아닌 것이, 지구 단위도 안 묶인 곳이, 동업도 아니고 섬도 500인도 안 살아. 그러면 오른쪽에 다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이게 이제 도로 관련된 거 2개 아니요. 건축선 지정, 건축선 따른 건축 제한, 건축선 관련된 거 2개, 방화 지원의 건축물 제한받는 거, 대지의 분할 제한받는 거 있죠. 이 6개 규정은 전면 적용 외 시골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가가 좀씩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선 관련된 거 2개, 그 다음 나머지 2개만 외우면 돼. 방화지구 대지분할, 방화지구 대지분할, 방화지구 대지분할 이렇게. 이 6개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물론 전제 조건이 지구단이 아니고 동업이 아니라는 조건에 있어. 저 농림지역 막 시골지역 있잖아요. 이런데 건물 지을 때 도로가 미달해서 건축선 들어가세요. 그 들어가서 대지면적 뺍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시골집 지을 때는 건축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 접하고 뭐 건축선 이런 것들 방화지고 뭐 분할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지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군청에 단속반이 오잖아요. 그럼 왼손에 농약병 들고 따라가면 돼요. 니 지금 이거 나 먹는 걸 보고 싶냐? 아니면 니하고 내가 반잔씩 해서 완샷 하자 해. 그러면 어르신 왜 이러세요 하고 오히려 용돈 주고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내세우면 돼요. 그럼 되지 뭐. 지가 지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내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까딱없이 일부러 막 침 흘리면서 다리 막 떨어가면서 농약병 들고 다니면 돼요. 군청 공무원 따라다니면서 이 새끼 너 때문에 지금 나 이러고 됐다. 절대 처벌 안 하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몰라. 자 111페이지에 건축 허가 나오죠. 이제 허가 대상은 밑에 이제 신고 대상부터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면 하는데, 신고 대상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조금 뭐 높이 몇 미터까지 높일 때는 신고만 할까? 13, 9, 첨어 높이 9, 둥기 10. 뭔 말만 해도 쭉 연결은 합니다만은 내가 2213 9m, 둥기 10m는 땅 식구인데 그 땅 식구를 갖다 놓고 집에 와서 데려다 보니까 남의 자식이요. 식구 데려와서 키워놓고 보니까 얘가 돌잔치 할 때도 손님들이 이상하네, 아빠 안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에 가서도 자꾸 아빠 안 닮았다고 엄마도 얼굴, 엄마는 성형수술 했으니까 어차피 안 닮았을 기시고, 중학교를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빠는 키가 작은데 얘가 키가 엄청 커요. 아빠는 눈 작고 얼굴 큰데 얘는 얼굴도 갸름하고 눈도 쌍꺼풀 지고 코도 우뚝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피를 뽑았더니 발꼬락만 닮았네. 실컷 키웠는데 너무 집 자식이요. 그 해외 토픽 봐서 지난주에 아랍어딘가가 6명을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웠는데, 잘 키웠어. 자기 병이 있어 병원 갔더니 얘가 원천적으로 불임이었던 거예요. 원천적으로 불임이었던 거야. 어째 이랬니? 6이나 낳았는데 혼신을 다해 키웠는데 어째 뻐꾸기 알도 아니고 이게 웬일입니까? 뻐꾸기 알죠? 뻐꾸기는 너머새 둥지에 있는 새 알을 밀쳐내고 지 알을 낳아요. 그 새 뻐꾸기 알은 그 원래 새 어미만큼 큰 알을 낳아. 뻐꾸기 알이 커. 근데 어미는 또 모르고 그 새 알이 나오잖아요. 지센끼리 가지고 먹이를 엄청 미개요. 그 새끼 때부터 어미 새보다 커. 뻐꾸기 자체가 원래 크니까.
열심히 먹이고 얘는 뽁뽁이 새끼 크잖아요. 그 집을 망가뜨리고 가요. 그런 거래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래서 뽁뽁이는 남의 둥지에 알을 까놔요. 세상에 그 아빠들 누군지 참 궁금한데 6명 그래 이제 소송을 한대잖아요. 이제 드디어 양육 못하겠다. 그래서 좀 전에 나온 2213 이거는 너의 자식이요. 자 건축 신고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러면서 아빠 안 닮았네. 외갓집 식구는요 무조건 아빠 닮았다 그럽니다. 엄마가 낳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외갓집 식구는 무조건 아유 아빠 똑같네 이렇게 해요. 똑같긴 뭐 똑같아. 친갓집 식구는 살짝 아빠 안 닮았는데 우리 집 쪽 안 닮았네 이런 식으로 의심스럽게 봅니다만은 외갓집은 무조건 자기 딸 편들어야 되니까 아빠 똑 닮았네 이런다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도 안 닮았는데. 자 신고해 한 묻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놈은 참 속상하겠어. 6명 잘 키웠는데. 자 신고 대상은 지금 이제 본집 자식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111페이지 왼쪽에 신고 대상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박스 하나 있잖아요. 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내로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 자 바닥 면적 합계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위에 2개 층을 더 올리는 거야. 그러면 2층이잖아요. 이거는 2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 모든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 그 다음 여러 개 동에서 연면적 합계. 그럼 이 바닥 면적 합계 합쳐봐야 80제곱미터를 증축을 해. 허가받고 신고하고. 그리고 85 이내니까. 그래서 85가 국민주택 크기여요. 국민주택 크기 이내로 증개제 손보는 건 허가 안 받고 한다 이렇게. 그럼 박스 맨 위에 85잖아요. 둘째, 국토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 외지역이네. 그래서 대한민국 제일 높은 빌딩 203층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지을 때 신고.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건축을 제외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줄치고. 자 그럼 보세요. 관리지역 있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왔잖아요. 이 도시 외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하면 203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여 미만이요. 그렇지.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이죠. 이고요. 이고 203층 미만 203층 미만을 도시지역 바깥에서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더라. 여러분 저 시골집 지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 관리지역 저 면사무소 이하로 가면 다 관리지역이에요. 그 면사무소 소재지 쪽이 해야 이제 관리지역이고 벌써 다 농림지역 다 농림지역. 아니면 이제 생산관리지역. 있을 때 이제 요 계획관리지역. 면 소재지가 막 인구 막 택지개발해서 늘어났잖아요. 업으로 성격되고 이제 시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도시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 국립공원 이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2층, 200 미만이고 면적이 층수도 3층이니까 2층까지 199까지는 허가 안 받고 신고서만 들이밀면 지을 수 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신고 203층 미만. 단 야네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여버리잖아요. 허가 받아야 돼요. 목소리 이해하는 게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네. 의지가 좀 강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렬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농림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는 신고 대상이다. OX. 왜 X?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전부 허가 대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안 묶여 상태라면 이런 데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규모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냐, 아까 대수선 열거하고 있었잖아. 그런 행위를 해도 요 자체 건물 자체 크기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하는 거야. 그 뭐들라고 허가를 받냐 이 말이요. 이것도 신고도 해도 새로 짓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제 처음 하는데,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 다음에 대수선 해가지고 기역부터 비역까지 끝에 보면요, 내력배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나오죠. 아까 대수선 유형 중에는 증설 해체하거나 30세개 이상 수선 변경이었잖아요. 그 중에 수선은 수리하는 거거든. 그럼 수선 수리하는 거는 뭐 들라고 허가 받냐? 신고하면 되지. 그 나머지만 허가 대상인 거야. 객관식 문제 풀다가 여러분, 자, 내력 벽면적을 30 이상 3개 놓고 수선하는 거 나와. 수선 이런 말 나오면 허가 받고 신고. 단순 수선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5번의 기억.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 건축물 건축할 때 연면적 합계. 그렇지, 연면적 합계잖아요. 연면적 합계라는 얘기는 여러 개 동을 합쳐도 100 이하를 짓는 겁니다.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 건축을 할 때 신고 100. 그러면서 잘 나오는 게 높이를 몇 미터 이하, 3미터 이하에서 정축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5미터를 높이고 싶어. 허가 받아야지. 3미터까지만 하면 신고. 몇 미터? 3미터까지는 높일 때 신고한다. 그러면서 디귿의 표준 설계도서 나오죠. 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 규모가 주유 환경에 미관의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뭘로 정하면 표준 설계도서라고 설계도서 하나 가지고 붕어빵 짓듯이 퉁퉁퉁 짓는 건데 지자체 조례가 허용된다면 신고만 해도 짓게 해주겠다. 표준 설계도서 하면 건축 조례 꼭 따라 당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국토법에 따라 공업지역 나오잖아요. 산업단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은 이런데 공장 짓는데 몇 층이야?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 공장 지을 때 층수 몇 층? 2층. 면적은 500. 2층 500 이하 공장. 2층 500 이하 공장. 2층 500 이하 공장. 반복해야 돼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수산업을 하기 위한 읍면지역 시골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규모로 창고 짓거나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나머지 것들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읍면 시골에서 축사는 얼마 이하짜리? 작물 재배사는? 4로 끝났잖아요. 창고는 200 이하까지는 신고하면 돼요. 자,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400, 창고는 200. 공장은 몇 층이야? 면적 500 이하. 다 됐네.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하는 행위는 신고하면 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한다더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마 허가 받지만은 203층 미만인 건물에 대수선하거나 단순 수선을 위한 경우도 신고하면 된다.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물 새로 지어도 신고하면 지을 수 있고, 높이 몇 미터? 3미터 정도 높일 때는 신고만 하면 높일 수 있다. 다 됐네 뭐. 아무거나 표준 설계도서 그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공장 지을 때 몇 층이야? 면적이 500 이하. 공장이 2층 이하고 면적이 500도 안 되는 공장인데 뭐 얼마 어마무시한 그런 것도 아니고 신고한다. 읍면 시골에 창고는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400이야. 이거 두 번이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1. 쉽게 잊어먹는다. 그거예요. 2. 잘 안 헤어진다. 3.
둘 다다. 둘 다다. 그죠? 신고 대상은 신고했죠?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요? 안 하면 신고 이력이 없어지잖아요. 몇 년이요? 진짜요? 연장도 해주나요? 몇 년? 1년? 그럼 최대한 뺀적거리는 게 2년이네? 그렇지. 그 박스 바로 밑에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금세 보고 또 한 거죠. 아니, 기본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자, 신고 후 몇 년? 1년. 연장은 1년. 그러면 야 말고 이제 정상 허가 대상이 있죠. 걔는 허가 받고 몇 년 내 착수? 2년. 연장? 1년. 그래. 자, 신고는 1년 플러스 1년.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한 장 넘어가면 허가권자가 나오죠. 이제 또 한 시간 밥 먹고 찬물 한 잔 먹고 밥은 안 돼. 아니, 밥 먹으면 안 돼요. 밥 먹기 전에 한 시간 더 하는 게 맞아요. 그래, 밥 먹고 나면 오후에 더 힘드니까. 그래서 한 시간 더 하고 먹을 거예요.